자, HLB 그룹들을 봅니다. 사실 약간 소외감 같은 게 있어요. 제약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이제 돈이라든가 매기세가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다 보니까 제약주들이 특히 약하죠, 요새. 굉장히 약해서 아마 좀 소외감을 느끼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리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지켜줘야 될 자리들, 물론 꼬리 달고 올라서기도 하는데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그 HLB는 공매도들이 많이 괴롭히니까 공매도 잠깐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사실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에코프로나 이런 거 잘못 건드렸다가 굉장히 손실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도 많이 크게 손해를 봤다는 거죠. 좀 나오긴 하다가 조금 줄었네요. 여기다 8% 때려 죽었고, L생은 또 늘어나고 있고, 공매도 세력들이 가만히 내두질 않죠. 제약주에 대한 그 공매도가 원래 좀 심해요. 그런데 공매도라고 그래서 마냥 성공하는 건 아니죠. 자, 수천억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코스닥 깜짝 상승에 공매도 비명. 뭔 얘기냐면 LNF 에코프로 BM 공매도 쳤다 가지고 공매도 라인 나는 거예요. 근데 공매도 세력들은 포기하지 않죠. 자, HF도 약간 공매도들이 지금 예전에 그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손실이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공매도 세력들은 계속해서 그 수익을 복구하고도 나오겠죠. 근데 저런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리가 중요한데 금방 설명드렸던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가 공매도 나오는 건 당연해요. 저래도 공매도 쳐요. 그러니까 월봉 고점에서는 누구나 공매도 치는 거죠. 그런데 자리가 낮은 저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잘못하면 공매도 세력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지켜져야 될 월봉에서 5개월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자리인 거죠. 저번 달에 추세 전환을 해줬죠? 장기적인 지표가. 다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정확하게 37,000원대가 돼요. 여기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탈 안 하고 있고. 주봉에선 이번 주 금요일 상 추세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자, 아직은 유지가 돼 있죠. 이렇게. 자, 오선 위에 있어요. 이 꼬리 달고 돌아 나왔으면 좋겠고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사실 매물대를 한번 뚫어놓은 거라 오늘에도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죠. 살짝 여기 와 있거든요. 여기를 돌려주어야지만 이 거래량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아주 쉽게 생각해서 월봉에서 5교서만 지켜주면 되고 설사 깬다 하더라도 리버스라인 형부가 변함이 없는 한 25,000~26,000원대에서 잘 모아가시면 돼요. 자, L생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수급개선, 60개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죠. 주봉에서 5선을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아차하면 어디를 깨냐면 요렇게 1,500원대가 있어요. 여기를 깨게 되면 다시 받아가요. 그러면 9,700~800원대는 다시 한번 내가 L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LG 같은 경우가 그나마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아직 5개선 이해죠. 일단 단기로 봤을 때는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내가 어떤 A라는 주식을 샀을 때는 포지션 정리를 하고 사셔야 돼요. 첫 번째 A라는 주식 샀을 때 내가 이 친구를 1년에서 3년을 들고 갈 정도로 장기 투자할 종목인지 아니면 그냥 나는 얘를 단기를 할 건지 뭐 이렇게 일주일 뒤에 좀만 뒤에 팔겠다. 아니 뭐 스윙을 할 건지 뭐 한 달 이상 투자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고 손절도 그에 맞게 해야 되겠죠. 1년이나 3년 들고 갈 건데 손절 의미가 없죠.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기나 단타 하실 분들은 5개월 선을 잘 보시는 게 좋아요. 5개월 선을 이탈했을 때는 아차하면은 내가 앞으로 한 달, 두 달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개선 가격이 정확하게 11,900원대가 되게 되고 11,900원대 깨면 안 되겠죠. 일단은 자, 주봉에서는 아직은 추세가 지켜주고 있어요. 유일하게 지켜주고 있고 HLB가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게 되는데 LG가 거의 대장 역할을 많이 하죠. 이렇게 매집봉이 잘 들어와 있어서 아마 다시 뜨락률은 굉장히 크다 보시면 됩니다. LT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죠. 아직도 박스권 중간에 있어요. 뭐 이렇게 크게 뭐 1ERB밖에 없어. 사실은 HLB를 맨날 어떤 뉴스 갖다 붙여서 방송하는 것도 신기해요. 그죠? 왜냐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박스권 중간에 있어요. 너무 쉽죠? 여기 갇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박스권 중간부터 하단까지 모아나가시면 돼요, 그냥. 자, 월봉에서 보면 주식이 싸죠? 싸잖아.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싼 거기 때문에 천천히 여기서 잘 모아나가시면 되고. 많은 호재들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박스권에 있어요. 주봉에 봐도 엄연히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박스권 하단까지 잘 모아 나가시면 LT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계좌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HLB 글로벌만 추세가 완벽하게 우하향이에요. 지금 완벽히 우하향이죠. 이제 5개월 선을 돌려줘야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데 아직 못 돌려줬기 때문에 HLB 글로벌 투자하실 분들은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요.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띠락률은 큰데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알려드린 대로 뭐 매달 조금씩 제가 이 얘기 여기부터 했었거든요. 그냥 매달 조금씩 산다든가 아니면 천천히 꼭 HLB 글로벌 사실 분들은 몰빵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추세가 우하향으로 깨져 있을 땐 한 번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항상 분할로 천천히 삽니다. 노터스는 아직 5선 깼기 때문에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자, 월봉하고 주봉에서 추세가 깨진 친구는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그죠? 추세 깨져 있죠. 무조건 조심하고 추세를 돌려놓을 때까지 이렇게 5선 회복해 줄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라젠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직 손댈 자리가 없어요. 자, 신라젠도 엄연히 5선 완벽히 깨놨고 특히 제약주가 위험하기 때문에 더더욱 손대면 안 되고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누가 감히 이거를 저점이라고 그래. 저점 아니에요. 지금도 또 떨어졌죠. 저점이. 여기서도 저번 달이 저점인 것 같아. 이보다 저점이 5,015. 또 떨어졌죠. 이게 추세의 힘이에요.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들은 다시 생성될 수 있어요. 그럼 저점을 어떻게 확인되는 거냐? 주봉에서 5주선이라도 돌려놓고 안착을 해야 때문에 지금 패스예요. 자, 박셀바이오는 HLB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되죠. 31,000원대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기 다중바닥이거든요. 외바닥이 아니에요. 그래서 31,000원대를 깨지 않은 선상에서 대응하시면 되고 아마 저 정도 자리에서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요 작은 거래량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사실 제약주들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게 맞아요. 코스닥에 있는 많은 돈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 저기가 있죠. 지금 그 2차 전지라든가 뭐 폐배터리라든가 다 이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제약주에 대한 매기세는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NC트론인데 이 친구가 이제 HLB 여기 잘 돼 있는데 주식 되게 싸죠. 오히려 근처에 있고 대신에 재무는 불안하니까 재무 때문에 떨어지고 막 이런 거는 본인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자, 이선 깨면 안 되는데 살짝 이탈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매집봉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띠락률은 굉장히 큰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어차피 재무가 안 좋으니까 3, 4월 달에 감사 시즌으로 인한 타격은 있을 수 있어요. 자, 신신제약이 5개월을 깰 뻔했죠. 그냥 깨고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깨면 안 돼요, 저거.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 이번 주에 주봉에서 20주선을 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못 돌려주게 되면 밑으로 뚝 떨어져요. 이제 만약에 850B를 찍었을 때도 얘가 못 올라가고 조정받고 들어온다 그럼 제약주는 다시 한번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제약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서 보는 게 맞아요. 단지 이렇게 이제 작은 박스권에 있는데 신신제약은 어제 저점만 깨지 않으면 되고 자, 명문제약도 5개선 깨고 있죠. 지금 아슬아슬해요. 대신에 주가는 싸다. 저번 달에 깼기 때문에 추세가 깨진 거예요. 엄연히 깨졌고 주봉에서 이번 주에 못 돌려놓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요. 사실 이거는 명문제약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약주 전체적으로 매기세가 다 깨져 있어가지고 최소한 제약주가 내 포트에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제약주를 너무 많은 포트에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제약주는 흐름이 완전히 깨져 있고 전체 시간은 꽤 걸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명문제약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주식은 굉장히 싸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별로 오갈 데는 없다는 거죠. 그죠? 별로 오갈 데는 없어요. 재무가 튼튼한 건 아니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5개선 깼죠. 지금 깨면 이제 추세 깨져요. 이럴 때 결정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제가 항상 메모지 알려드리는데 어떤 주식이든지 최초의 5개월선을 돌파해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의 기조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다가 5개월선을 툭 깨놓게 되면 뭐가 되냐면 앞으로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5개월선이 저항선이 되게 되고 이후에 20개월선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5개월선 깰 때는 물론 꼬리 달고 올려놓을 수 있고 여러 상황이 존재하지만 이왕 손절하기로 했으면 5개월선 깼을 때 손절한다든가 비중을 줄인다든가 본인만의 좀 칼 같은 판단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자, 동고바이오 제약은 아직도 5개선 이에 있죠. 그나마 흐름이 제일 낮고 아직은 매집봉 잘 들어와 있어서 동고바이오 제약이 좀 유리해 보이고 자, 프레시바이오 형제들은 꾸준히 볼 건데 이 친구들의 월봉 예측이 굉장히 낮아요. 단지 5개월선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 유지가 돼 있죠. 이게 바이오로직스인데 매집봉이 잘 터져 있죠. 제가 이때도 알려드렸었는데 빵 때리고 또 들어왔죠. 이게 조용조용하다가 아마 또 빵 때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이분들 때문에 그린 거예요. 이게 거래량 터칠 수 있는 게 세력들이 아니고 개인들이 아니고 세력들이죠. 자, 요거는 재무가 튼튼하진 않아요. 바이오파마는 감사 시즌을 잘 넘겨야 된다. 명심하시고 바이오파마도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죠. 지금 월봉에서 보면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대신에 조정받을 땐 5개월선이 9,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가 5개선 위에 있죠.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5개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는 좋고 엄연히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짝 눌러주더라도 다시 빵 때릴 확률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터마사이언스 마찬가지. 앞전에 대량 거래 들어와 있죠. 지금. 근데 지금 제약주들이 어찌 힘들어서 자, 앞터마사이언스가 5개선 근처에 저거 깨면 안 돼요. 최소한 맥심으로 밀렸을 때 4,100원대를 깨면 안 되고 주봉에서 20순까지 밀려 있죠. 이번 주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얼마냐면 4,280원이에요. 지금 아직 깨진 않았죠. 4,280원을 깨잖아요. 돌아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슈온스 같은 경우에도 월봉 일자가 굉장히 낮죠. 여기 딱 5개선 찍고 나간 지금 매수 타이밍이죠.
자,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 어마무시한 대량거래가 빵 터졌죠. 이렇게. 얘네들이 세력이겠죠. 얘네들이 최소한 이 앞에 있는 물량 누군가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이 거래량이 어마하게 크진 않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20은 깨지 않으면 그 매수 타임이 되죠. 앞져 있는 매물대를 뚫어버렸어요. 현수 정도는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디포스트도 이제 흐름이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이 친구는 좀 아슬아슬해요. 원체 주식은 싸죠.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안 깨고 있고 주봉에서 역시나 20선만 깨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상황은 좋을 수 있다. 추세는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파메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보면 원체 싸요. 주가가 싼데 추세가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단지 앞전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앞전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고 이거 잠시만요. 마우스부터 바꿔야 되겠어. 입니다. 이렇게 앞전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죠. 중간에 한 번 더 들어왔고 한 번에 더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뛸 확률이 더 있어요. 오히려 다시 한번 빵 때릴 확률이 있으니까 파메신 잘 보셔야 돼요. 대신에 메디포스트, 파메신 전부 다 재무가 튼튼하진 않아요. 자, 제일바이오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있죠. 굉장히 낮죠. 여기 있어요. 여기. 특히 근간에 AI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약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고 일단은 거래가 살짝 늘었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삼진제약은 엄청난 박스권에 있는데 이 친구가 어제 좋은 호재가 하나 떴거든요. 봅니다. 자, AR 1000일 국내 임상선 공동진행 독점 생산기업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리바이오가 하는 것 같죠. 보시게 되면 원래 저런 뉴스가 아니더라도 삼진제약은 큰 박스권에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가 여기 있었는데 이때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22,000원에서 23,000원에 사면 28,000원을 가요. 대신에 전저점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22,30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 놓으면 이렇게 박스권에 있어요. 여기까지. 가만히 냅두면 여기를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엘테도 제가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여기부터까지 박스권이에요. 길게. 그래가지고 지금 사면 맞다. 보시고 22,300원 깨지 않으면 이 박스권 형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붙였기 때문에 여기 사실 이제 코로나 때고 여기를 다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28,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지금 사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대신에 22,300원 깨면 안 돼요. 자, 셀트리온에 대한 행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제 서정진 회장도 복귀를 했고 하고 이제 램시마이스에 대한 좋은 효과가 있죠. 사실 셀트리온은 제가 바로 뛰진 않을 거라고 그랬죠. 오늘 하루 뛰긴 했는데 너무 급하게 사는 것보다 목표가를 이런 데를 잡고서 그냥 이런 데 계속 분할매수 하시면 돼요. 한 달 한 달 사든가 농사매매 있잖아요. 농사매매 하시면 되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한번 오늘 5일선 찍고 뛸 확률이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대량거래 터지고 눌림 목적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 뛸 수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빵 때리고 음봉 한번 때리면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주들은 사실은 이제 제가 HLB 보면서 제약주들을 같이 보긴 하는데 제약주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약간 피해가는 게 맞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주도는 사실 2차 전지인 건 다들 아시죠, 그죠? 2차 전지가 되고 지금 이제 반도체로 살짝 넘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리튬은 예전에 엄청 강했었고 이러한 섹터의 순환매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안 올라가고 있죠.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리오프닝 뭐 약발 다 했나 뭐 너무 철강주도 힘이 없고 근데 사실은 철강주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반 실방에서 해드렸거든요. 철강주의 주가들이 지금 바닥에 있어요. 뭐 약발을 받나 마나 약발 받은 적도 없어요.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철강주 관련해서 낮은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 제가 이거 멤버방에서 중요한 종목들을 잘 알려드렸어요. 아직 자리들을 안 깨고 있고 단지 매기세가 너무 2차 전지 쪽에 있다 보니까 철강주 흐름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주 흐름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돌아올 수 있어요. 차라리 지수가 850 맞고 떨어졌을 때 철강주 저기 바닥에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때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올라가거나 핫한 걸 보려고 하지 말고 낮은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철강주의 흐름들도 꾸준히 보시는 게 좋고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고 굉장히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건 제가 멤버방에 다 얘기해드렸어요. 너무 멤버방 얘기를 해드려서 눌러도 일반 시청자분들이 자꾸 나가요. 자, 미중 수요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근데 제 멤버방이 비싸지 않죠? 진짜 커피값 소주값 아끼면 돼요. 자, 미중 수요 살아난다. 구리 철광석 ETF. 철광석 관련주하고 구리 관련주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렸죠. 그래서 구리 관련주하고 철광석 관련주들, 아까 알려드린 철광 관련주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고 재무가 튼튼한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반드시 보셔야 되고 특히 대창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제 멤버방에서 얘기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조금 안 움직인다고 너무 지지부진해 하지 말고 앞으로 구리 관련해서
굉장히 잘 뛸 수 있어요. 지금 단지 2차 전지 관련해서 매기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그런 2차 전지 쪽으로 매기세만 풀리면 이런 종목들이 크게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토부에서 제주 제2공항 조건부 협의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제주 제2공항 관련들이 몇 개가 있죠. 자,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따 멤버방에서 알려드릴 거고, 어제도 알려드렸죠. 자,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루하루 많이 들어오시는데, 저희들 채널 홈에 가시면 이렇게 멤버십 방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노란 썸네일이 하나가 뜰 거예요. 이거는 저희 멤버님들하고 저하고 저녁 때 공부해 놓은 영상이에요. 공부해 놓은 영상이고,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막 2차 전지, 막 에코프레이첸 날아가고 막 부이온텍 날아가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여기서 해드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란 썸네일을 반드시 보시고, 신규로 가입하시고 하자는 멤버님들도 꼭 이걸 보셔야 돼요. 장초반 잠깐만 바로 썸네일 열어 놓을 거예요. 8시 30분. 지금부터 40분 뒤에 진행을 할 거고, 이제 40분 동안 저는 아침 먹고 밥 먹으려고 밥 먹고 진행할 건데, 여기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뜨게 되면 반드시 보시고, 알림 설정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제가 멤버방에서 세아 메카닉스를 얘기했는데, 사실 세아 메카닉스 얘기한 지가 한 4, 5일 정도 돼요. 세아 메카닉스가 뭘로 엮일지는 잘 몰라요. 뉴스는 항상 주식이 뛴 다음 나오죠. 자, 세아 메카닉스를 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요 대량거래 얘네들이죠. 얘네들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알려드렸거든요. 이런 데서. 근데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이 시간에.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해볼 거고, 제가 물론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제가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걸 맞출 수는 없죠. 맞추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내가 도대체 왜 이 주식을 사야 되냐는 거죠. 주식은 절대적으로 수급에 기인하죠. 수급이라는 게 뭐냐면 투자자 매매 동향이 아니에요. 투자자 매매 동향은 자료라고라는 거지 수급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자꾸 수급 창구 보시는 분들 있죠. 뭐 JP 모건이 샀니, 뭐 멜린치 하느니, 그것도 수급이 아니라 그냥 자료예요. 우리가 수급이라는 건 바로 추세죠. 추세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우상향으로 뻗는 거, 이거를 우리는 수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수급을 잘 보셔야 되고,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된다? 재료.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시황 정리예요. 이걸 반드시 해주셔야지만이 지금 2차 전지 같은 거 이런 걸 놓치질 않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새만금 얘기가 있죠. 그래서 새만금 관련주를 보셔야 돼요. 신항만 인프라에 4년간 5천억 이상 투자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새만금 관련주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에 대해서 일단 멤버방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저도 아침 먹고 멤버방으로 평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고맙습니다. 상가자님 너무 오랜만이세요. 그죠? 상가자님 빨간색이십니다. 자, 고맙습니다. 상가자님. 자, 이따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이따 8시 30분에 제가 썸네일 올려드릴게요. 자, 시청자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2차 전지 반도체 중에 안 올라간 애들, 철강, 구리 이쪽으로 다 반드시 신경 쓰고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도체 중에 저평가되는 종목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850P가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따 뵐게요.